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15일 목요일 오후 4시 26분입니다. 미국 증시가 급락 이후에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거 반등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급락해야 되는지 주춤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수세는 보이는 게 아니고 일단 하락이 일시정지됐다. 또 빠질 수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세계 증시도 전반적으로 좀 그런 흐름의 연속으로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제 좀 약한 친구들은 이 하락 굳히기 급락했다가 살짝 반등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회복이 아니고 이제 더욱더 하락세가 굳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기도 했고, 뭐 그나마 좀 강한 친구들은 그래도 좀 반등하려나라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긴 했는데,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증시에서 아직 의미 있는 매수세가 보이지는 않으니까 뭐 반등 이야기를 하긴 좀 이른 것 같고, 하여튼 다 같이 세계 증시가 이 CPI 쇼크로 인한 급락세, 이 급락세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반등을 해야 될지 아니면 여기서 계속 줄줄줄 흘러내릴지 이런 부분을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다 같이 좀 혼조한 모습이다. 이 정도로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일단 좀 다른 데보다 좀 낙폭이 컸는데 뭐 이런 이슈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뭐 유럽에서 중국 제재하는 움직임이 있었다. 뭐 이런 것들. EU의 강제노동 금지법 추진과 독일이 원자재, 배터리, 반도체 등에 대한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새로운 무역 정책을 입안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며 어쩌고저쩌고 써 있죠. 그래서 태양광과 배터리 관련주들이 약세를 보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특정 섹터에도 안 좋겠지만 전반적인 투자 심리에도 안 좋게 영향을 미쳤겠죠. 뭐 그래서 중국 증시가 좀 많이 빠진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오늘 아시아 장중에 가만 보니까 달러화가 좀 강했더라고요. 유로화 약세, 달러화 강세. 오늘 아시아 장중에 있었던 저런 이 환율의 움직임들이 또 아시아 증시 혹은 뭐 중국 증시 하락에 좀 일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다른 건 점검할 거 없는 것 같고, 이제 전반적으로 좀 그림들 살펴보면 이랬다고요. 달러 인덱스가 오늘 아시아 장중에 이렇게 양봉 나오면서 아시아 통화들 약세를 이끌었다. 이런 점들이 좀 아시아장에 안 좋게 작용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 보시면은 달러가 강했으니까 이 보시면 이렇게 엔화 좀 올라가고요. 위안화도 이렇게 양봉 달면서 조그만하게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한국 원화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양봉 달면서 올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통화들이 일제히 약세 흐름 보이는 것 같죠.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로 외환 당국에서 뭐 원화 변동성 확대, 시장 내 쏠림 가능성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립 서비스로 이제 외환 시장에 개입을 한 건데요. 니네 너무 속도 급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그만해라라고 이제 립 서비스를 해준 건데, 근데 그런 거 보시다시피 아무런 의미가 없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조적인 달러 강세가 해결되지 않고 저렇게 정부 당국자들이 나와서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는 오히려 눌림의 기회만 제공해주면서 더욱더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라고 어제 일단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렇다고 정부 당국자들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그죠? 그들도 어쨌든 자기네들 발언이 아마 알 거예요. 내가 이거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을 텐데 싶지만 그럼에도 어쨌든 하긴 해야 되겠죠.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죠. 립 서비스라도 하긴 하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런 답답한 상황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림을 좀 확인을 했고요. 아시아권 보시면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 그냥 얘도 딱 하락이 멈춰 있다 이 정도 그림이죠. 하락이 일시정지했다, 또 빠지는 게 자연스럽다, 뭐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이게 개파락하고 양봉, 이게 그러니까 이 9월 14일 날 개파락하고 원웨이로 하락을 하니까 이게 장대음봉으로 안 보여서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이만한 장대음봉이죠. 엄청나게 긴 장대음봉인 겁니다. 엄청나게 긴 장대음봉 사이에 그 장대음봉 다음에 코딱지만한 도치형 봉이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의미 있는 매수세 이런 거 이야기하기 어렵고,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은 거다. 하락이 일시정지했다. 미국장하고 비슷하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뭐 중국 같은 경우는 오늘 이 갭상승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안 좋은 모습들 보여줬죠. 이런 측면에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다중 고점형을 만드는 과정 중에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잘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장중에는 어떤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직전 저점이라는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와서 아랫꼬리를 좀 달긴 달았지만 방향성이 아래쪽으로 꺾이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이죠. 이런 점들이 아마 오늘 한국 증시에도 좀 일부 영향을 안 좋게 미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점 정도 좀 보면은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개장한 뭐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죠. 얘 같은 경우도 뭐 결과적으로 CPI 쇼크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빠지고 나서 지금 자그마한 봉을 만들어 놓고 있긴 한데, 근데 그래도 이 어제 만들어 놨던 9월 14일 날 만들어 놨던 이 봉에 비하면은 그래도 오늘 양봉은 그래도 조금 좀 의미가 있는 길이처럼 보이긴 하죠. 물론 뭐 그래봤자 이게 강력한 매수세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좀 뭐 일본 증시나 뭐 중국 증시 이런 거보다는 사정이 지금 현재는 조금은 좀 나아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다고 이게 뭐 긍정적이다, 엄청 긍정적이다 그런 건 아니고, 다른 나라들에 비교하면 그래도 오늘 이런 흐름은 좀 좋아 보인다,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무슨 이슈가 있냐, 뭐 특별한 거는 없는데 미국에 있는 일부 경제 지표들 좀 신경 쓰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이제 저기 프랑스에서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초록불 들어왔다는 얘기는 예상치를 넘어섰다는 이야기죠. 예. 하여튼 프랑스도 인플레가 심각하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뭐 유로존에 있는 고용 지표들 몇 가지가 좀 나올 모양인가 봅니다. 또 그리고 유로존 높으신 분들 조금 이따 연설 예정이니까 이런 점들도 이 달러 인덱스나 이런 데에 영향 미칠 수 있겠죠. 지켜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뭐 미국에서 몇몇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솔직히 뭐 이게 시장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긴 한데,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에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런 제조업 지표들이, 예를 들면 지난번에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일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어쨌든 주목은 하긴 해야 된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오늘 밤은 뭐 지지와 저항 살피면서 지표들 나오는 거 한쪽 눈으로 곁눈질하면서 구경하면서 시장 보시면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요. 오늘 그래서 한국 증시 좀 내용을 살펴볼 건데,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글로벌에서 지금 약한 증시에 좀 속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이게 EU처럼 어떤 선진국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처럼 자기네들 혼자 이렇게 뭐 어떤 GDP 규모가 큰 그런 것도 아니고, 한국은 이제 수출 의존이 굉장히 수출입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은 그런 좀 굉장히 좀 어떤 그 나약한 구조의 그런 나라다 보니까, 좀 취약하다 보니까 이 남들은 그래도 좀 이 하락이 일시정지라도 하는 이런 느낌인데, 하락이 일시정지가 아니고 좀 한국 증시는 하락을 좀 굳히기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좀 더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락의 굳히기. 그래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난번에 여기 전저점 자리 붕괴시켰던 피로감으로 반등을 하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다시 이 저항을 누적시키면서 지지력 없다 이런 거를 재차 확인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요. 지금 이제 이런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제 굉장히 좀 그림이 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는 이 위에서 에너지가 좀 모였기 때문에, 어떤 하락 에너지들이 좀 누적이 됐기 때문에, 지난 몇 거래일간 여기서 거래가 되면서 이 하락 에너지들이 좀 저항들이 좀 많이 누적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자리에선 잘못하면 급락도 충분히 쏟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예를 들면 이 최근에 여기서 몇 거래일 동안 놀면서 물론 급등락은 반복했지만, 그 와중에 보시면 5일선들이 이제 옆으로 수평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5일선들이 막 아래로 쏟아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5일선이 이제 옆으로 좀 쭉 기어가면서 이 볼린저밴드 하단선과 제법 어떤 이격도를 또 만들어내고 있죠. 이런 것들 보시면 어느 정도 좀 다시 하락 에너지가 뭐 충전되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 양봉이 나오냐 음봉이 나오냐가 좀 굉장히 중요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갭상승 출발한 뒤에 음봉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더군다나 어제 있는 양봉을 완전히 장악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좋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일단 뭐 특별한 일 없으면 아래쪽으로 계속 줄줄줄 급락한다, 뭐 이런 가능성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뭐 유럽에서 중국을 제재한다 이러니까 이 반사이익을 받을 거란 뭐 기대감인지 어쩐지 보시다시피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급등 나오는 게 매우 자연스러운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위쪽에 저항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전고점까지 열린 겁니다. 한 55만원 선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목표치가 열려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상승 에너지를 굉장히 아껴 쓰면서 잘 가고 있단 말입니다. 물론 시장 탓도 있어요. 시장이 워낙 요즘에 분위기가 안 좋다 보니까, 그죠? 개파락 출발할 일이 이런 게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았으니까 얘는 지금 상승 에너지를 막 폭발시킬 그런 타이밍을 놓치고 차분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잘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 물 말아먹고 있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두 종목이 상당히 좀 대비가 되고 있는데, 이런 애매한 점들이 지금 오히려 하여튼 오히려 그죠? 오히려 코스피 지수에는 안 좋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많이 들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한 종목이 지금 탑을 쌓아 올려갖고 코스피 지수를 방어해주는 이런 모습인데, 이 만약에 지금 한 종목이 지키고 있는 얘마저 무너지면 어떡할까요, 그죠? 얘가 이렇게 잘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승하고 있는 와중에 삼성전자가 다중바닥형을 만들고 빨리 여기서 지켜주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으면은 둘이 손잡고 같이 올라가면서 지수가 좋아질 수도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완전 갖다 버려지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지 혼자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참 하여튼 그죠? 분위기가 나중에 까딱 잘못하면은 진짜 이거는 큰일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그 와중에 LG 에너지 솔루션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거 달리는 말에서 내리면 안 됩니다. 그냥 잘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목표치 저 멀리까지 남아 있습니다. 한 10% 정도 더 상승 목표치 남아 있죠. 이 솔직히 상승 목표치가 그러니까 한 55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저항이 있는데, 물론 여기까지 갈지 안 갈지 모릅니다. 근데 이 정도 분위기면은 솔직히 10%더 올라도 이상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하여튼 저런 좀 임밸런스, 좀 밸런스가 많이 깨진 모습이 좀 한국 증시에 좀 많이 보이고 있죠. 하여튼 한국 증시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스피가 살아나려면 그래서 삼성전자가 좋아야 되는데, 삼성전자가 죽는 게 아무튼 코스피에는 좀 안 좋은 거긴 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덕분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항이 누적되고 있고 힘을 못 쓰고 있다. 괜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덕분에 폭락은 면하고 있는데, 그게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폭락을 면하는 게 지금 다행이 아닌 것 같다고요. 차라리 폭락해버려서 하락 에너지를 빨리 소진시키는 게 나을 수 있는데, 폭락을 못하고 있으니 여기서 하락 에너지들만 꾸역꾸역 누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저도 이거에 대한 고민이 좀 있긴 있었어요. 이게 이 9월 13일 날 추석 끝나고 나서 이 시장이 급등을 해버린 부분은 어떻게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냐에 관련된 거를 좀 고민을 좀 했는데, 그냥 일단은 9월 13일 날 올라간 건 일단 지금으로선 별 의미가 없는 거로 일단 받아들여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오늘까지 해서 결국 314자리의 저항을 좀 많이 확인을 한 셈이니까, 일단 뭐 위에 있는 이야기는 지금 할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당장 314를 못 넘어가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지금 무슨 느낌이냐, 지난번에 급등했던 거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거의 다 되돌렸고, 결과적으로 이 양봉은 이 다음날 바로 죽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9월 13일 날 여기 시가 있죠. 이런 장대 양봉의 중요한 자리는 시가입니다. 시가. 이런 시가가 붕괴되면 안 되는데, 다음날 바로 일단 CPI 쇼크로 인해서 이런 시가가 붕괴됐고, 다음날에 반등 시도했지만 시가 근처까지도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일단은 하루 만에 이 장대 양봉을 죽여버린 셈이 된 거고, 이 9월 13일 날 장대 양봉 하루 만에 죽인 거 약간 좀 찝찝하니까 오늘까지 테스트를 해본 거라 생각해요. 이 장대 양봉 정말 죽인 거 맞냐? 그래도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 등장했던 건데, 우리 이거 하루 더 테스트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코스피는 한 번 더 그래도 갭 상승하면서 위쪽에 이 힘을 좀 테스트를 해본 것 같아요. 근데 보시다시피 갭 상승 음봉으로 밀리면서 이 뭐 어떤 매수세보다는 매도세를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하여튼 314 부근에 어떤 저항을 확인을 했다. 그래서 일단 9월 13일 날 급등했던 거는 한국 증시에서는 그다지 큰 의미가 없게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음봉을 맞음으로 인해서 좀 분위기가 좀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하여튼 하락 에너지들이 좀 잘 누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추세 전환 이런 이야기 하기는 좀 아직까지 애매하고, 5일선들이 급격하게 내려오다가 얘도 일단 옆으로 수평하게 이렇게 쭉 기어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조만간 또 어딘가 기울기가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분위기가 좋지가 않아서 그죠? 이 5일선이 올라간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까지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콜옵션들에도 약간 좀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콜옵션들이 지금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에 일제히 좀 도달을 해 있습니다. 콜옵션들인데요. 어떤 가격대를 보나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여기 어딘가, 그러니까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여기 어딘가를 다 지키고 있어요. 한 3, 4거래일 정도 혹은 5거래일 정도 여기 어딘가를 쭈르시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다시 이 자리까지 내려왔죠. 이 자리가 붕괴가 되면은 다시 시장은 급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콜옵션들 같은 경우 여기서 지금 몇 거래일 동안 말씀드렸다시피 지지력을 만들어 놓은 중요한 지지선인데, 이런 지지선이 붕괴되면 통상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나요?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급락을 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몇 거래일 동안 지켰던 자리니까, 댐이 무너지는 거니까, 댐 무너지면은 수압이 강한 물이 확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텐데, 일단 콜옵션들이 좀 오늘 하락으로서 좀 많이 위험해졌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이 오늘 밤에 미국에서 찬바람 조금만 불어오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내일 급락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뭐 콜옵션 어떤 가격대를 봐도 거의 다 그래요. 아래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그런 거고, 위로 가도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지금 3, 4거래일 혹은 5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지키고 있는데요. 이 어딘가 지킨 거 무너지면은 한국 증시 폭락도 할 수 있다.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풋옵션은 딱히 할 말 없습니다. 풋옵션은 그냥 콜이 죽으면 올라가는 거고, 콜이 살아나면 죽는 거고, 지금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한참 동안 잘 버티고 있는 콜옵션 잘 봐야 된다. 저기에 에너지가 쏠려 있다. 이 에너지를 어떻게 소화할 것이냐, 그런 부분에 관련된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려봤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뭐 특별히 이렇게 할 말이 없는, 이 급등에 대해 어떻게 소화를 할까, 이 급등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싶었는데, 결과적으로 뭐 그냥 시원하게 되돌리면서 그냥 저항 누적시키고 있으니까 그냥 차분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00짜리 결과적으로 저항 누적되고 있는 거고, 오랫동안 저항 누적됐고, 얘도 같은 관점이에요. 얘도 오히려 하락 에너지가 누적이 됐다. 얘도 뭐 급락 위험 이런 거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지와 저항 맞게 거기에 맞춰서 대응하시면 되는 거고, 원달러 환율은 오늘 보시다시피 이렇게 장중 달러 강세의 영향으로 원화 약세 일어나고 있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딱히 할 말이 없어요. 너무나 잘 올라가고 있어서 1,400원은 이제 현실이죠. 그죠? 여러분들 1,400원은 일단 뭐 사실상 터치했다라고 보고, 이거 위쪽에 말씀드리지만 저항이 없습니다. 신고가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저항이 없고, 이렇게 봐서는 일단 저항이 잘 보이지도 않고, 저 위에 뭐 거의 뭐 1,500원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중간에 의미 있는 그런 저항이 잘 없어요. 이제는 저항을 찾으려면 월봉에서나 가서 좀 찾아야 됩니다. 월봉에서나. 근데 월봉에서도 지금 어떤 그런 저항을 찾는 것이 지금 쉽지가 않습니다. 월봉이 아니고 주봉에서 좀 찾는 게 그래도 조금 현실적인 것 같긴 하네요. 주봉에서 좀 찾아볼게요. 주봉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현재 여기 초록색 선 자리에 와 있는 거죠. 보시다시피 여기 윗자리는 보시면 이제 거의 뭐 저항이 없어요. 뭐 찾아드리려고 해봐야 뭐 1480원 정도, 1470, 80원 정도의 뭔가 이 저항대가 좀 있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1540원 뭐 이런 자리들이 일부 이제 뭐 저항으로서 의미 있는 자리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저항들이 좀 약하다. 요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자리에서는 어쩌면 이제 저렇게 저항 찾는 것도 좋지만, 어떤 라운드 넘버 이런 거를 따져보시는 것도 좀 괜찮은 전략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일단 1,400원이란 이런 숫자, 그죠? 1,400원 뒤에 동그라미 두 개 붙잖아요. 1,400원 그런 자리들, 혹은 뭐 1,450원, 1,500원 이런 자리, 이런 식으로 좀 지지와 저항을 찾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딱히 어떤 저항을 찾으려고 하는 게 별로 이게 의미가 없어요. 지금은 딱히 저항이 없습니다. 지가 어딘가까지 올라가다 힘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주춤하는데, 주춤하고 나서야 거기가 저항이었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거지, 저기 어딘가는 저항이 있으니까 저기 가면 쇼패팅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생각은 굉장히 위험한 자리입니다. 사실상 신고가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게 뭐 저항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라운드 넘버 이런 거 정도 주춤할 수 있다, 그 정도 생각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잘 올라가고 있고, 어딘가에서 주춤하면 거기 어딘가에서 좀 쉬어갈 모양이구나, 거기 저항이 있구나, 이 정도 인식하시는 게 딱 맞다고요. 그래서 여기 정도까지 이야기를 하고, 오늘 미국 증시는 뭐 할까요? 오늘 미국 증시는 일단은 그죠? 여기 있는 이 9월 13일 날 하락세가 완전히 다 소진된 건 아니니까, 여기 있는 이 하락세가 완전히 극복된 건 아니니까 일단 하방 압력을 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래쪽으로 일단은 가는 게, 특별한 일 없으면 아래쪽으로 가는 게 일단 자연스러울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3,900에 대한 지지력을 테스트 하겠죠.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보시면은 일단 15,150짜리가 어떤 저항이죠. 얘도 똑같이 이 하락세를 극복한 건 아니니까
이 12,150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 아래쪽으로 일단 목표치가 열리지 않았냐라고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좀 위험한 자리에 와 있긴 합니다. 목표치가 일단 11,780 정도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 주변에 다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는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다중바닥형 만들겠다는 의지가 이게 없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좀 잘 봐야 되겠죠. 이 정도까지 뭐 보면은 될 것 같고요. 뭐 오늘 뭐 특별히 이슈도 없다 보니까 그죠? 이렇게 그냥 뻑뻑하게 그냥 지지와 저항 아마 테스트 할 거예요. 그리고 뭐 복잡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지지와 저항 볼 거 없이 여기 빅스 잘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일 생길 거면 빅스가 27 넘어갈 거예요. 빅스가 27을 넘어가는지 안 넘어가는지 요거만 살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빅스 27 넘어간다 그럼 또다시 폭락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죠. 뭐 원달러 저기 달러 인덱스 이런 거는 뭐 기본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대고 딱 이야기할 거 없고, 이 달러 인덱스도 보시면 위쪽에 딱히 의미 있는 저항을 찾는 게 어려운 구간 안에 왔어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여기 어딘가가 이제 그나마 어떤 의미 있는 저항이 있다고요. 여기 어딘가가. 근데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여기 어딘가가 중요한 저항이 있으니까 여기는 일단 당장 눈에 띄는 저항을 찾기가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죠, 중장기적인 목표치는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변동성도 확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올라가면 많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얘도 같은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얘도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른다, 어디에 저항이 있는지 모른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어딘가에서 이제 상승이 멈추면 이제 그러면 아 여기서 쉬어갈 모양이구나, 그 정도 생각하시는 게 적당한 대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당장은 근데 이제 일봉상으로 보시면 이제 전고점 자리가 여기 어디지 않습니까? 110. 110자리를 넘어가냐 못 넘어가냐가 일단 당장은 일단 그죠? 이 자리가 그래서 저항이긴 저항이에요. 이 자리 넘어가면 또 가겠죠. 그래서 이 정도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뭐 다 점검을 한 것 같고요. 여기쯤에서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